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가장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지 말라 하는 게 63.7%예요. 이게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에요. 홍범도 장군을 저기 중공산주의자라고서 우리가 배척을 한다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50만 동포를 다 우리가 배척을 해야 돼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교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거를 다 연내에 옮기기로 했고,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만 교외, 그러니까 학교 바깥의 다른 장소로 옮기고 나머지 4명의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사에 지금 독립영웅기념실이라는 게 있는데 김좌진, 안중근, 홍범도, 이회영 등 독립영웅들의 이름을 딴 기념실과 회의실입니다. 이것도 다 바꾸기로 했고 이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곧 마무리가 됩니다. 육사 취지와 안 맞다는 게 국방부와 육사의 설명인데 오늘 이분과 관련 내용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국회의원과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했더니 때마침 내일이 10월 25일.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기일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80주기. 80주기. 그럼 내일 관련 어떤 행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저 대전에 있는 저 묘지에서 아마 저 제의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참석은 못합니다만. 예. 예. 이종찬 회장님께서는 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 때 네.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 제가 만든 격이죠. 예. 네, 네. 근데 요즘 뭔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조금 착잡합니다. 왜냐, 저는 그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을 위인으로 보고 있고 또 독립운동의 영웅이고 또 대일 무장투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모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새 이제 우리가 잘 못 모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인터뷰도 사실 텔레비전 인터뷰는 이게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예. 홍범도 장군은 참 태어났을 때부터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층 중에 하층민이었습니다. 또 일찍이 부모를 여여서 고아였고. 그런데 그분이 성장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아들 둘을 낳고 이랬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포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제히 총기 단속을 하니까 거기서 자기 말하자면 포수가 총기를 뺏기면 생계를 뭐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총기를 그냥 유지하겠다 하는 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애국심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예. 의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하층 민족이, 하층 국민이 나라가 위난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워서 부당한 국민의 권리가 침범될 때는 분연히 일어난다 하는 좋은 하여튼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요새 시체 말로는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흑수저, 완전한 흑수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흑수저가
큰 공을 세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거는 귀감이 될 만하다. 우리 역사의 하나의 귀감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8월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긴 장문의 글을 쓰신 게 있고 많은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직접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제가 쭉 썼습니다. 읽어봤는데. 직접. 예. 네.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를 쓰셨고 실제 이종섭 장관은 물러났습니다. 이제 이종섭 예. 장관한테 조금 미안하게 됐는데 사실은 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그게 뭐 주제는 아니었죠, 예, 그 글에. 예, 예.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장관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흉상 이전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기념실도 다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강서 이 선거 끝난 후에 대통령께서 이 민심과 우리의 정책이 괴리가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생각이 옳다.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 68%가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방 분야에 있는 분은 대통령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거를 군에서는 이걸 이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하는 문제에 조금 같은 생각을 좀 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생각을 지금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십니까? 홍범도 장군 문제만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반적인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과의 어떤 소통이 좀 덜 되고 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예, 실제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장관들, 각 분야에 있는 종사하시는 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이 국민과의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과연 괴리가 있나 없나를 한 번쯤 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이 홍범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더 명료하게 밑에 있는 그 장관이라든가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착착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죠. 예. 그러나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제가 생각을 해서 자세한 자료를 드려가면서 이 대통령께 이런 방안 이래서 국민과의 어떤 간격을 좁히는 만한 여러 가지 대안을 당사자들이 제시를 해야지 대통령께서 그걸 하나하나 그 생각해서 한다는 건 그건 좀 무리한 얘기죠. 예. 네. 혹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요 몇 달 사이에 네. 대통령과 좀 직접 소통을 하시거나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소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정치 참여기 출범할 때 어디서 선언을 한 겁니까? 연봉길 기념관에서 선언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의 기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기본은 있는데 자꾸 그분의 기본에 대해서 자꾸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거기다 덧칠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분을 갖다가 외래 오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시기가 달라졌으니까 한 번쯤 더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보죠. 국민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국민과 대화를 해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이 국민과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제 여론조사에는 68%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68%를 반대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육사의 교육에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문제를 다 소통을 해서 좀 전문가도 좀 모아서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우물딱주물딱 할 게 아니라 전문가를 좀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듣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이것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를 듣는 거야 맞는 거야,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 여기를 잠깐 보시면 보고 예, 와서 제가 예.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게 민생 문제예요? 이제 민생 문제 아닙니다. 육사에 독립영웅 흉상을 설치하는 것이 대적관을 흐린 것입니까? 일정 부분 대적관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기가 생각합니다. 막힌 얘기네.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강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북한 무슨 소리 있어요? 공산부터 대한민국을 그 정신을 지키는 잃는 게 가장 것이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총장 봅니다. 정신 차려! 예, 그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독립영웅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군이 대개 이스라엘 군이 강군이라고 그러죠. 이번에도 불과 48시간에 4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예비군이 동원이 됐습니다. 예.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48시간 내에 동원됐다는 거는. 근데 이분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군이 됐나. 그런데 이분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싸웠을 때 그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에서는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침범할 때 끝까지 저항을 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 이스라엘 예비군이고 정규군이고 할 거 없이 교육 받으려면 거기는 꼭 갑니다. 예. 근데 거기 표가 뭐라고 써 있느냐? 노모어 마사다, 마사다, 노모어 마사다. 마사다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우리 된다. 이스라엘군은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정신전력이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강군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그 요새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 북한하고 싸우는 거하고 저 독립군하고 싸우는 거, 저 일본하고 싸우는 거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적을 향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그 정신 말하자면. 정신군 전력이 강화되려면은 저는 그런 나라를 뺏겼을 때, 민족이 순환을 당했을 때 끝까지 정신을 지키는 고 싸우는 이런 감투 정신이 이게 군인 정신이지. 아니 북한하고 싸울 때 정신이 다르고 독립군인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정신이 다릅니까? 저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을 지금은 군 지휘관은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오로지 싸울 때 패배하지 않는다. 싸울 때 끝까지 저항한다. 이게 군인 정신 아니에요? 좀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여당 의원들을 인터뷰하거나 예. 그 군 관계자의 어떤 입장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의 경우에는 그분이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하다는 거를 인정한다. 그러나 뭔가 육사에는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 이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에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가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사는 어찌됐건 그 반공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안 맞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하다. 안 맞다.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참 조금 제가 장황해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방장관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예, 그 이종섭 장관이 제가 좀 심하게 남으려니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참 미안하게 본인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를 써왔는데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병률 교수라는 분은 전문가에게 이게 편지의 그 내용만 홍범도 장군에 해당된 내용만 좀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전혀 증명되지는 않는 확인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들은 풍어리의 얘기에 불과한 거지 그 양반이 공산당에 입당한 건 사실이지만 공산당에 입당을 했으면 자유시 참변 때 그게 20년인데 1920년. 그럼 그때 입당을 해야죠. 진짜 공산당을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입당을 해야죠. 그런데 그 양반 7년 후에 입당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집단 농장에서 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원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에 의해서 입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당 시기도 말하자면은 자유시 참변 때 입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시 참변 때부터 공산당원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절 찾아왔어요. 기자 두 분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해를 봉환할 때 그쪽에 고려인들이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이게. 왜 우리가 여태 모셔왔는데 왜 유해를 한국에다 남기느냐.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요. 그런데 찬동원 사람들이 그분의 고국이 한국이니까 보내드리는 것이 그분의 그야말로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고 막 강변을 해서 모셔갔다 이게요. 모셔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은 50만 명이 다들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도 한때 공산당원이었다. 왜? 집단농장을 하려면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그때 소련 연방 내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그 당시에 이 집단농장을 위해서 공산당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들을 다 지금 대한민국이 적대시한다는 얘기냐?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니야 그건 아니다. 제가 그건 아니다. 이거는 오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풀으려고 했는데 예. 그분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홍범도 장군 개인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50만 명의 그분과 똑같은 생활을 한 분들의 입장이 전부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를 반대편으로 돌리려는 것은 큰 손실 아닙니까? 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적을 많이 만들고요? 그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짧은 생각 가지고는 이거를 해석하지 말고 좀 더 긴 안목에서 독립운동의 좀 유공자다 이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본과 항쟁을 할 때 정규군과 항쟁한 것은 딱 2번밖에 없어요. 봉오동하고 청살리입니다. 예. 이 두 전역에 홍범도라는 분은 다 참여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배워야 돼요. 전쟁 승리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열세한 무기를 가지고도 이기긴
원인이 뭐냐? 이걸 배워야죠. 어째서 그 육사 교육과 딴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큰 착오입니다. 예. 아까 그 이종섭 전 장관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더 담겨 있었습니까? 내가 그 홍범도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니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 하는 일종의 반론이죠. 반론적 성격의 편지다. 그 반론인데, 편지가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건 예. 나는 공개 편지를 했지만 그분은 사신으로 보내왔으니까 예. 그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처음 말. 예.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은 이러이러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하는 설명이죠. 설명이 들어가 네, 있었고 네. 또 어떤 개인적인 문구나 어떤 이중찬 광복회장님께 드리는 어떤 말들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 이종섭 장관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일각의 시선은 대통령도 과연 그 변화하겠다는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가령 그렇게 변화하겠다면 이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홍범도 장군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는 거둬들이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그 당내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그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내에서는 대통령은 전 분야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예. 오히려 각 부처 장관, 각 부처의 담당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요거는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홍범도 장군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분야에 지금 많은 일이 다 꼬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꼬여 있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일에 모든 것을 막 추진해 갔는데 이걸 따라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죠. 예. 당연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각 부처에서 알아요. 대통령이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아니까 각 부처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국민과 소통을 해보고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독립운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계 권위를 불러야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이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시준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시준 교수가 육사 교육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왔으면 그런 얘기 다른 얘기가 나왔으면 그분을 얼른 모셔서 우리는 이렇게 아까 참모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항일 운동만 해당되는 거지 북한하고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껄껄 웃으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하자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밀실 안에서 몇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전문가를 듣고 공개를 하세요. 예. 그래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론조사도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약간 별개 문제인데 그 홍범도 장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자연스럽게 그 백선엽 장군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되고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교수도 백선엽 장군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님께서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백선엽 장군이 일시적으로 젊었을 때 자기가 군인 되기 위해서 만주 군관학교 지망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이 원해서 갔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사령부에서 간도 특설대라는 특별한 부대에 배치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서 3년간 근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해방 이후에 다시 남하에서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와서 아주 우수한 지휘관으로 성장을 했고 다부동에서 큰 전공을 세운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친일파다 한쪽만 보고 또 한쪽은 아니다 이러지를 말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 국민에게 다 제시해서 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국민은 판단할 몫을 안 주고 자기네끼리 그냥 친일파다 아니다. 이거는 나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보훈부 장관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예. 국민들에게 먼저 자료를 다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제시해 주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어떤 기회를 줘야지. 국민들은 저 제3자가 돼서 구경꾼이 되고 그 당사자들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그 서신문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 가문의 일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빼고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적으신 거를 제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육사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포함한 그 수많은 영웅들의 그 기념실도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제 개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거기서 코멘트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육사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다만 얼마 전에 이것이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 제가 육사 교수였었어요. 명예 교수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저에게 사실은 내일 철거하는데 오늘 알려줬습니다. 아, 철거한다는 얘기가 왔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제가 교수부장한테 이건 조금 무리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알게끔 하지 뭐 이렇게 웅딱죽딱하고 그냥 하는 거는 이게 참 무슨 개면적다. 그러나 나는 참 내가 해당되는 문제니까 얘기하기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나를 좀 봐주려고 그러는지 선배님 저 이회영 선생은 그냥 두고 네 분 것만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화를 냈죠. 아니 자네 지금 누굴 바보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죠? 하려면 5분 다 같이 하든가 해야지. 우당은 빼놓고 다른 분 이건 나를 갖다 바보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 전에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 조금 있더니 네 분은 두고 홍범도 장군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이거 어디 그 진행을 좀 두고 보세요. 이렇게. 그 이후엔 제가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게 흉상입니까? 아니면 기념실? 흉상. 얘기할 때. 그렇게 통보가 왔었다.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고. 저는 조부회가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짧게 언급을 하고 싶다는 그 뜻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광복회장이 되면서 광복회장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을 한다는 건 바로 역사를 제대로 확립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잃어버리면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잃어버리면 재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죠. 우리의 정체성의 제1이 뭐냐. 역사를 토막내지 말아라. 응? 조선 왕조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왔고 또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했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예? 다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48년에 그 양반이 국회의장을 초대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세우는 이 민국은 오늘 세우는 것이 아니라 1930년 전에 서울에서 생긴 임시정부의 오늘은 부활일이다. 이거는 이제 임시가 빠지고 정실정부라는 얘기예요.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 측에게 대한제국에서 너희들이 일본이 부당하게 강제로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건 너희들이 대한제국은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45년도고 48년도 건국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역사는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이 자꾸 토막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48년도를 건국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일본의 비율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 딱 얘기를 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 이게요. 예. 그래서 저는 정체성 찾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요. 또 속되게 얘기하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광북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